오늘 와이뉴스에서 무슨 얘기 좀 해볼까요? 대선 때마다 제기되고 있는 색깔론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미 19대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색깔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송민순 회고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 대북 결재론에 이어서 예. 주정론까지 불거지고 구 여권 후보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 이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여기에 가세했지만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색깔론이 집중되고 있지만 지지율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왜 이번 대선에는 색깔론이 못 출까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왜 이번 대선에는 과거 선거들만큼 색깔론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는가? 네, 네. 안 먹히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색깔론이? 지금 사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발사, 미국과 중국의 양자 정상회담 등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차기 정부는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대북 관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이론연구소가 지난 4월 21일부터 22일 양일간에 걸쳐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4월 4주차 정례조사입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평화적 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68.6%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반면에 대북 강경책에 대해서는 26.5%만이 찬성을 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네요. 그리고 일부 언론들이 연일 안보 위기론을 제기하고 일부 대선 후보들까지 핵무장을 주장하면서 안보몰이를 하고 있지만 색깔론이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강력한 힘이 어제 군수 후보 토론에서도 뭐 일부 핵무장론까지 계속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한국사회이론연구소의 같은 조사에서 대북 관계 방향 및 분야별 후보 선호도를 물어본 결과 한반도의 안보 문제 및 외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36.9%로 1위, 안철수 후보가 18.6%로 2위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11.6%, 이승민 후보는 9.6%, 심상정 후보 3.1%였고요. 예. 한국갤럽의 4월 셋째 주 정례 조사에서도 색깔론은 먹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선 후보 중 남북 관계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문재인 39%로 1위, 안철수 후보가 18%로 2위, 홍준표 11%로 3위였습니다. 또 현재 거론되는 대선 후보 중 국가 위기 상황에 가장 잘 대처할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역시 문재인 후보가 39%로 1위, 안철수 19%로 2위, 홍준표 11%로 3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지지율 그 오자구도 조사하고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색깔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뭐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그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은 여론조사상엔 큰 변화가 없는. 예. 그럼 전문가들도 이번 대선은 색깔론 별로 영향 못 준다 이렇게 평가합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3선을 한 정두원 전 국회의원은 색깔론이 언제적 얘기냐. 색깔론은 이미 약발이 다해서 오히려 역풍이 분다면서 역풍이 분다. 색깔론은 식상하고 더 이상 선거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색깔론은 보수 성향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려고 한 것인데 완전히 실패했다. 문재인 후보 득표에 불리하지도 않고 이른바 보수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가면 안보에 기대어서 득표 전략을 구상하다가는 역풍을 맞는다. 역시 역풍 얘기를 최창렬 교수도.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이론 분석센터장은 보수 후보들이 안보 이슈 쟁점화에 성공했지만 범야권층은 색깔론 반감 및 위기감으로 결집하고 보수표의 분산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이번 대선에서는 색깔론이 그렇게 토론에서 막 들이대는데도 맥을 못 추는가? 왜 힘을 못 발휘하는가? 뭐라고 분석하세요? 첫 번째는 이번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이 장미 대선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운 겨울이 아닌 5월에 치러지기 때문인데 촛불 시민혁명으로 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 기소. 이거는 색깔론으로 덮을 수 없는 뛰어넘는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색깔론보다는 정권 교체론이 더 먹히고 있죠. 한국사회이론연구소 강철구 대표는 노년층 일부와 극보수층은 문재인 후보를 빨갱이라고 주장하지만 색깔론이나 안보 불안 논리가 먹히려면은 중도 보수층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중요한 건 중도 보수층이다. 이들이 박근혜 탄핵 이후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렇게 봤군요. 두 번째는요. 양자 대결이 아닌 다자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색깔론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양자 구도에서는 색깔론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이른바 NLL 프레임이 선거 막판까지 영향력을 미쳤죠. 그렇지만 다자 대결에서는 색깔론이 먹히지 않고 있는 데다가 그걸 제기하는 후보가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다자 대결인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유승민 후보가 지금 문재인 후보에게 색깔론을 꾸준히 제기했죠. 토론회에서. 예. 그런데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그게 특히나 이게 야 대 야 이런 양강구도 아닙니까? 예, 문재인 안철수 다 그렇죠. 야권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봅니다. 세 번째는 일종의 학습 효과인데요. 지난 18대 대선에서 NLL 문건 파동으로 문재인 후보가 공경에 처했는데 최창렬 교수는 문재인 후보가 2012년에는 NLL 프레임에 빠져들었지만 이번에는 무시 전략으로 프레임에 빠져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회고록 논란에 대해서 그쪽 캠프가 무시 전략을 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는 거예요. 네. 아니 뭐 고발도 하고 대응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무시 전략입니까? 이게 뭐 토론회에서 그제 보셨겠지만 유승민 후보의 문제 제기에 오히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듯한 이미 내가 해명했다. 그런 것이 더 키우지 않는다. 거기에 빠져들어서 NLL 아니다 무슨 원본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안 나갔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원본을 까는 공개하는 수준까지 갔었으니까. 여기에 북풍물이나 색깔론을 제기한 정치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색깔론이 먹히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정문원 전 의원, 법원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죠. 그리고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했고 정문원 전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은 색깔론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1997년 대선에서 총풍이 있었지만 역풍이 불었고 2010년 지방선거 때도 천안함 역풍이 불었다. 뭐 젊은이들이 사실 색깔론 제기해봤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네 번째는 선거 때마다 색깔론을 제기한 구 여건이 오히려 안보에서 더 불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9년 동안 안보는 더 불안했고 남북 관계는 강경 일변도였지만 달라진 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좀 저는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안보하는 정권에게 10년을 맡겼는데 그래서 안보가 정말 평화로워졌느냐 해결됐느냐 요거에 회의감을 느낀다는 거군요. 오히려 불안감만 더 높아졌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런 분석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실제 한반도에서 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니까 전쟁을 잘 하겠다는 사람보다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할 사람을 선택하라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전문가들께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에서 지금 핵무장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더 겁난다 뭐 이런 의견. 한반도가 더 뜨거워지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 선거처럼 앞으로의 선거에도 색깔론이 더 이상 힘을 못 쓸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큰 재미를 못 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창렬 교수는 색깔론이 노년층에게는 영향이 있겠지만 중도 보수층에게는 생뚱맞게 느껴지고 뜬금없는 프레임이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 대선 후보들도 빠르게 색깔론을 접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 1971년부터 97년까지 4차례 대선에 출마한 김대중 전 대통령. 출마 때마다 색깔론 이념시비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이른바 보수층들이 주장했던 대로 적화가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보는 더 튼튼했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선거에서 색깔론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게 아닌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색깔론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혹은 이게 색깔론이 아니다. 꼭 따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9528님 같은 생각도 분명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주적임을 확실히 할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반면에 황봉철님처럼 색깔 이런 거 따지지 말아라.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여러분의 문자 보내주십시오. 오늘 색깔론 얘기해봤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입니까? 없더라고요. 그게 특히나 이게 야 대 야 이런 양강구도 아닙니까? 문재인 안철수 다 그렇죠. 야권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봅니다. 세 번째는 일종의 학습 효과인데요. 지난 18대 대선에서 NLL 문건 파동으로 문재인 후보가 공경에 처했는데 최창렬 교수는 문재인 후보가 2012년에는 NLL 프레임에 빠져들었지만 이번에는 무시 전략으로 프레임에 빠져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회고록 논란에 대해서 그쪽 캠프가 무시 전략을 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는 거예요. 아니 뭐 고발도 하고 대응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무시 전략입니까? 이게 뭐 토론회에서 그제
보셨겠지만 유승민 후보의 문제 제기에 오히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듯한 이미 내가 해명했다. 그런 것이 더 키우지 않는다. 거기에 빠져들어서 옛날에 아니다 무슨 원본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안 나갔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원본을 까는 공개하는 수준까지 갔었으니까. 여기에 북풍물이나 색깔론을 제기한 정치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색깔론이 먹히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정문원 전 의원, 법원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죠. 그리고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했고 정문원 전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은 색깔론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징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4월 4주차 정례조사입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평화적 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68.6%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반면에 대북 강경책에 대해서는 26.5%만이 찬성을 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네요. 그리고 일부 언론들이 연일 안보 위기론을 제기하고 일부 대선 후보들까지 핵무장을 주장하면서 안보몰이를 하고 있지만 색깔론이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강력한 힘이 없다. 어제 군수 후보 토론에서도 일부 핵무장론까지 계속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한국사회이론연구소의 같은 조사에서 대북 관계 방향 및 분야별 후보 선호도를 물어본 결과 한반도의 안보 문제 및 외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36.9%로 1위, 안철수 후보가 18.6%로 2위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11.6%, 이승민 후보는 9.6%, 심상정 후보 3.1%였고요. 한국갤럽의 4월 셋째 주 정례 조사에서도 색깔론은 먹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선 후보 중 남북 관계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문재인 39%로 1위, 안철수 후보가 18%로 2위, 홍준표 11%로 3위였습니다. 또 현재 거론되는 대선 후보 중 국가 위기 상황에 가장 잘 대처할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오늘 와이뉴스에서 무슨 얘기 좀 해볼까요? 대선 때마다 제기되고 있는 색깔론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미 19대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색깔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송민순 회고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 대북 결재론에 이어서 주정론까지 불거지고 구 여권 후보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 이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여기에 가세했지만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색깔론이 집중되고 있지만 지지율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왜 이번 대선에는 색깔론이 못 줄까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왜 이번 대선에는 과거 선거들만큼 색깔론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는가? 안 먹히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색깔론이? 지금 사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발사, 미국과 중국의 양자 정상회담 등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차기 정부는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대북 관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이론연구소가 지난 4월 21일부터 22일 양일간에 걸쳐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 역시 문재인 후보가 39%로 1위, 안철수 19%로 2위, 홍준표 11%로 3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지지율 그 오자구도 조사하고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색깔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그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은 여론조사상엔 큰 변화가 없는. 그럼 전문가들도 이번 대선은 색깔론 별로 영향 못 준다 이렇게 평가합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3선을 한 정두원 전 국회의원은 색깔론이 언제적 얘기냐. 색깔론은 이미 약발이 다해서 오히려 역풍이 분다면서 역풍이 분다. 색깔론은 식상하고 더 이상 선거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색깔론은 보수 성향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려고 한 것인데 완전히 실패했다. 문재인 후보 득표에 불리하지도 않고 이른바 보수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가면 안보에 기대어서 득표 전략을 구상하다가는 역풍을 맞는다. 역시 역풍 얘기를 최창렬 교수도.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이론 분석센터장은 보수 후보들이 안보 이슈 쟁점화에 성공했지만 범야권층은 색깔론 반감 및 위기감으로 결집하고 보수표의 분산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이번 대선에서는 색깔론이 그렇게 토론에서 막 들이대는데도 맥을 못 추는가? 왜 힘을 못 발휘하는가? 뭐라고 분석하세요?
첫 번째는 이번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이 장미 대선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운 겨울이 아닌 5월에 치러지기 때문인데 촛불 시민혁명으로 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 기소. 예. 이거는 색깔론으로 덮을 수 없는 뛰어넘는 예,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색깔론보다는 정권 교체론이 더 먹히고 있죠. 한국사회이론연구소 강철구 대표는 노년층 일부와 극보수층은 문재인 후보를 빨갱이라고 주장하지만 색깔론이나 안보 불안 논리가 먹히려면은 중도 보수층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중요한 건 중도 보수층이다. 예, 이들이 박근혜 탄핵 이후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렇게 봤군요. 두 번째는요. 양자 대결이 아닌 다자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색깔론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양자 구도에서는 색깔론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이른바 NLL 프레임이 선거 막판까지 영향력을 미쳤죠. 미쳤죠. 그렇지만 다자 대결에서는 색깔론이 먹히지 않고 있는 데다가 그걸 제기하는 후보가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다자 대결인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유승민 후보가 지금 문재인 후보에게 색깔론을 꾸준히 제기했죠. 토론회에서. 예. 그런데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에 변화가 있습니다.